그 검투사의 검 아래에서 최대한 시간만 벌어줘. 불씨만 완성되면 내가 곧바로 움직일 테니까. 좋아. 그럼 내 왕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봐. 황금가지의 맹세를 장작 삼아 이성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거야. 너희한테 맡기마, 사람의 아이들이여. 부디 행운이 따르길. 아무래도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안 걱정 마. 조리안이 모두를 지켜줄 테니까. 저 앞이 계몽의 왕자이자 저희가 곧 나서야 할 전장이에요. 미미? 왜 그래? 이건 안학사 선생님. 눈이 안 보이는군. 상관없어. 이 몸을 지난해 넣기만 하면. 엠프리어스를 위해 나의 길동무가 되어줘야겠어. 티탄. 세르세스님의 말대로 선생님은 여기 계세요. 검은 망토를 걸친 저 녀석은? 미미. 모두 준비하세요. 저자가 바로 세르세스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검은 물결에서 다시 태어난 사냥꾼이에요. 검은 검과 망토, 그 천 조각의 주인 타나토스의 죽음의 안개를 가져온 부품. 당신이 아니군. 물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맞아요. 세르세스님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죠. 트리안도 모두를 지켜줄게. 트리안은 엄청 용감하니까. 이번만큼은 부디 죽음이 저희를 지켜주기를.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걸로 줄게. 난 대체 누구야? 모두 어리! 원주를 마다하고 종이주를 마시 팔각을 넣어야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너의 의지가 인민의 이름을 사지. 고통 떠나. 죽은 자는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대국에 내려줘라.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고 그대를 인도한다. 형은 다가왔다. 죽은 자를 위해 몸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려져야 몸을 흐르는 사지리. 배팅 준비. 마음껏 써. 공성으로 돌아오. 조심. 주사위는 던져져 전부 잃거나 전부 얻거나. 이 영혼의 성격 왜 받쳐라. 형법을 쓰지. 이렇게 된 거. 단번에 해칠 수 없다니. 역시 평범한 자가 아니고. 기습 공격에 실패했으니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어. 되겠어. 아쉽네. 강력수 선생님? 강력수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고 그대를 인도한다. 고통을 떠나라. 죽은 자를 위해 몸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려져야 떠드는 것을 인도하지. 쉽지 않아. 돌아보자고. 내가 기준을 지울게. 지면서 불길하군. 정말 위험천만한 탈출이었어요. 그래도 무사히 오크마에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가스, 두리안은 아직도 머리가 아파. 미안해. 네가 문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니에요. 트리안님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흰 진작 나무정원에 묻혔을 거예요. 트리안은 아프니까 돌아가서 좀 잘래. 깨어난 뒤로 상태가 계속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혼자 가시게 둬도 정말 괜찮을까요? 이 소란스러움 오크만은 여전하군. 그래 지금 안학사 선생님이신가요? 그래 그 티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으니 의심할 필요 없어. 나야 누스페르마타 학파의 아낙사고라스.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걸 보니 본인인 것 같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아글라이아님은 저희에게 생존자를 찾아 나무정원에 닥친 재앙의 경위를 확인하고 세르세스의 불씨를 회수하라는 임무를 내리셨어요. 놀랍지도 않군. 보다시피 난 재변의 자초지종을 아는 생존자고 불씨를 가진 데다 반항할 힘조차 없지. 그래서 날 아글라이아에게 바쳐 임무를 완수할 생각인가? 그게 제 의무지만 당신을 포로나 전리품의 형태로 바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 나도 널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어. 그 여자를 만나는 건 딱히 상관없지. 다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나무정원 동료들의 가족이 거룩한 도시에 있거든. 아글라이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싶어. 아글라이아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여자는 내가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지 못하게 막는 걸로 모자라 나무정원의 소식까지 봉쇄할걸?
그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 나무정원 동료들은 나와 함께 불씨를 지키기 위해 검은 물결에 대항하다 희생했어. 그러니 그 가족들에게도 모든 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일단 저지르고 보겠다는 건가요? 막말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충성한다고 그 여자가 날 호의적으로 대할까? 그 여자한테 이 정도 분노는 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날 막을 건가, 카스토리스? 저도 함께 갈게요. 하지만 아글라이아 님도 그분만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역지사지라. 확실히 넌 공부에 재능이 있어. 가자고. 주제넘게 굴진 않을 테니까. 선생님,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아글라이아 님과는... 우리 둘 다 옹졸한 사람이 아니야. 모순의 근원은 너도 잘 알겠지. 아니, 왜 이러지? 당신들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칼리니쿠스의 부인 되시죠? 맞아요. 아, 혹시 메신저신가요? 아휴, 왜 이렇게 소식이 늦나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나 봐요. 부인, 칼리니쿠스는 며칠 전 나무 정원을 지키기 위해 검은 물결에 맞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이가 나무 정원을 지켜냈나요? 네? 네, 그는 목숨을 걸고 세레세스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군요. 나를 잡아 유품을 정리하고 좋은 장지를 골라둘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전 크렘노스인이에요. 죽음과 희생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칼리니쿠스는 학자였지만 집에 올 때마다 제게 무예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좀 웃기죠? 황금의 후예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예를 배우다니 마음의 준비는 진작 해뒀어요. 모든 평범한 이별이 영원한 작별이 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실 것 없어요. 저도 한때 전사였으니 결국 전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머지않아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강림할 거예요. 전 손에 들린 창으로 검은 물결 괴물들을 죽이고 남편의 원수를 갚겠어요. 반갑네 젊은이들.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가? 키나네와 아르타카마의 아버님 되십니까? 아, 그렇네만. 우리 딸들이 학교에서 또 무슨 사고라도 쳤는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우리 딸들은 진작 졸업해서 나무 정원의 학자가 됐지 참. 나이가 드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몇 년 전 일만 자꾸 떠오르는군. 무슨 일인가 젊은이? 왜 말이 없나? 내 딸들이 정말 사고라도 친 게야? 그 애들이 사과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나한테 얘기하게. 그래도 딸들 앞에선 나름 위험 있는 아버지니. 어떡하죠?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파비오 씨, 키나네와 아르타카마는 검은 물결에 당했습니다. 뭐? 나무 정원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은 물결과 맞서 싸웠죠. 나무 정원에 상주하는 황금의 후예로서 그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파비오 씨, 마음속의 분노는 전부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아르타카마가 예언 속 황금의 후예는 아니어도 영웅인 건 사실이지 않나? 머지않아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강림할 거예요. 전 손에 들린 창으로 검은 물결 괴물들을 죽이고 남편의 원수를 갚겠어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좀 바쁘거든요. 요새 성이 어수선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아, 카스토리스님? 설마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아글라이아님이 보내신 건가요? 진정하세요, 티투스. 전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 소속 아낙사고라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그럴 만도 하죠.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망할 영감, 이렇게 쉽게 가버리다니. 이제 거룩한 도시로 돌아와서 편하게 노후나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나무 정원에 가서 그 정신 나간 학자들과 지내더군요.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질 않았어요. 그 고집불통,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면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찾아뒀는데 노후를 보내기는커녕 임종조차 못 지키게 됐네요. 그놈의 고집, 망할 영감. 이제 됐어. 내가 기억하는 동료의 가족은 그들이 전부야. 두 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제 아글라이아에게 가자고. 네, 제가 안내할게요. 두 분 돌아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글라이아님을 뵈야 하는데 가서 제가 왔다고 전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카스토리스 씨. 아글라이아님께서는 지금 누구와도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잘 됐군. 아예 내가 꼴도 보기 싫은 모양이지? 이봐, 하나만 묻지. 아글라이아가 날 바로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하지 않던가? 그쪽은 누구십니까? 장난은 긋지 마세요. 정말 바쁘신 모양이에요. 제가 석판으로 연락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픈 몸으로 그 여자와 대치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카스토리스, 그리고 제대로 인사조차 못한 친구. 오늘은 이만 가보지. 그 티탄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라도 아직까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말이야. 가능하다면 이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1분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군. 부디 조심하세요. 오크만은 나무 정원이 아니니까요. 여긴 그 여자의 금실이 쫙 깔려 있겠지. 나도 알아. 그 여자는 내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군. 안심해. 전에 말했듯 주제넘게 굴진 않을 테니. 나무 정원에서 예상 밖의 일이 정말 많았네요. 당신을 위험에 휘말리게 해선 안 됐는데 검은 물결에까지 맞서게 하다니. 검은 물결이라는 위협을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검은 물결은 오크마뿐 아니라 온 엠퍼리우스의 적이에요. 한때 분쟁의 세력이 거룩한 도시를 노렸던 건 맞지만 그 전쟁 원속들이 크렘노스 성에 검은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니카도르의 불씨가 공석인 지금 검은 물결이 다시 덮쳐왔어요. 검은 물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학술 도시인 나무정원은 절대 일격에 무너질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폐허가 됐고 죽은 영혼들의 피눈물만 남았죠. 분쟁의 시련이 눈앞에 닥쳐왔으니 마이데이님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시길 바라는 수밖에요. 크리비님은 검은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 여정에 오르셨어요. 여정의 시작부터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셨지만 검은 물결 속에서 그렇게 강한 적을 만난 적은 없었죠. 분쟁의 몰락이 어둠 속에서 더 끔찍한 영향을 불러일으킨 걸지도 몰라요. 게다가 그에게선 짙은 죽음의 냄새가 났어요. 그건 타나토스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손에 쥐어봤기 때문일 거예요. 타나토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짊어진 저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전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그림자이자 다른 생명체가 멀리하는 맹독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때 암호정원에서 절 잡아주셨을 때 당신이 왜 제 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죄송해요.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었죠. 사실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죽음은 대체 뭔지, 어째서 제가 타나토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지 늘 고민했거든요. 며칠 동안 바쁘게 돌아다닌 탓에 많이 피곤하시죠? 나무정원의 비극은 잠시 잊고 오늘 하루 푹 쉬세요. 카스토리스 말대로 쉬는 게 좋겠어. 미미도 조용한 걸 보니 많이 지쳤나 봐. 다낭은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네. 별일 없었나 보네. 오랜만이네.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파이논 씨한테 들었어. 고생 많았어. 엠포리어스가 무명객의 의지까지 단련시킬 줄이야. 일지를 정리하고 히아킨에게 나무 정원의 연구 자료를 좀 받았어. 그러다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지. 엠포리어스 하늘이 한 티탄에 의해 봉쇄됐다는 이야기 기억나? 아퀼라. 그 존재가 이 세계를 천해와 단절시켰잖아. 근데 히아킨의 선조가 아퀼라를 믿는 하늘사자였던 모양이야. 은하열차로 돌아갈 방법에 대해 히아킨이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난 며칠간 거룩한 도시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혼자가 된 기분도 나쁘지 않더라. 나무 정원 일로 한동안 여파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우선은 푹 쉬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 출발하기 전까지 푹 자두는 게 좋겠어. 참, 떠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다면 열탕은 피하는 걸 추천할게. 트리엔? 왜 그래? 나무 정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순식간이었지만 아주 강렬한 반응이 느껴졌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트리엔이 또 100개의 문을 사용했어. 구체적인 상황이 보여? 아니, 평소처럼 흐릿해. 다만 적의 기운이 사라진 걸로 봐선 아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 같아. 별일 아니길 바라야지. 개척자님과 카스토리스를 믿어보자. 선생님, 두 사람이 트리엔을 지켜줄 거야. 우릴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라이야? 언젠가 트리엔의 한계에 다다르면 트리비가 문 장인을 넘겨받게 될 거야.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 난 그저 트리엔의 상태가 좀 걱정돼. 떠나기 전에 이미 짧은 문장도 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 적어도 작별인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 고마워. 이번엔 라이아가 우리와 함께 목욕탕을 가졌으면 해. 가서 피로를 쫙 풀자.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웃지 못한 것 같네. 그럼 서풍을 타고 출발하자. 엄청난 열기야. 평소에도 이렇게 뜨거웠나? 저쪽에 다친 사람이 또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크렘노스인을 조심하세요. 크렘누스인? 그들이 여길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이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다친 사람부터 구하자. 다들 비켜주세요. 두 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놀배 정원 쪽 사람까지 왔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전 피로를 풀러왔는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확인해봤지만 다들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수온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니. 관리인은 어딨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크렘노스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짚히는 게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이 사람들은 휴식을 좀 취하게 두자. 두 사람은 날 따라와. 라이아,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물론이지.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건진 몰라도 이제 그 소란을 끝낼 시간이야. 그래. 가엾은 범인은 마이데이모스.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투에서 또 한 번 이긴 것뿐이야. 결투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두 사람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만 그 속은 혈기왕성한 소년에 불과하지. 말해봐, 마이데이. 대체 파이논과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관두자. 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대단하신 고세주께서 드디어 빛을 쬐러 밖으로 나온 건가? 무슨 대답이 그래? 글쎄, 평소 네 모습을 따라한 것뿐이야. 너한테서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반신의 시련을 통과한 건가? 아직 의식이 재개되지 않았어. 잊었을까봐 얘기하는데 내가 널 시련에서 끄집어낸 지 얼마 안 지났다고. 잊은 적 없어. 고맙단 말은 됐어. 긴 밤의 마지막 빛, 견고한 성벽의 오크마. 수많은 이들은 사시사철 무화과와 올리브가 열리는 풍요로운 숲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그 누가 불타는 화로에 빠지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흥이 나서 몇 마디 읊어봤어. 크렘노스의 왕자님이 시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크렘노스인은 그런 나약한 글 따위 읽지 않아. 내 도서관엔 그런 책도 널리고 널렸지만. 오크마가 대부분 사람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듯 이 시에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 하이크스. 무게 잡지 마, 친구.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너랑 난 상황이 다르지. 내 뒤에는 동족들이 있다고.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혼자 신이 될 수는 없어. 크렘노스 왕위의 계승자인 용맹한 마이데이모스께선 천년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을 깰 생각인가?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 중이야. 관두자. 지금 내가 조언할 때는 아닌 것 같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얼마나 시시한 생각인지 드러나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일지도 몰라. 자, 마이데이모스, 우리의 대결을 계속해보자고. 이번에는 누가 초고온 열탕에서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거야. 왜? 자신 없어?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냥 좀 가소롭군. 야삭자. 우리 크렘노스인들은 검을 주저하는 뜨거운 쇳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봐. 오늘 공정의 예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렇게 전례 없는 위대한 사우라 대전이 시작됐어. 두 사람의 각오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 강렬한 의지에 수증기까지 돌변했지. 매서운 기세에 수증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피어올랐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니 그동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노전사에게 들었던 고르고의 사자사냥 이야기 기억나?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사자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었어. 그와 호각을 다투는 오릭스도 한 마리 있었지. 황금기 이전부터 두 짐승은 테레토스 평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숫사자는 오릭스를 먹잇감으로 여겼고 오릭스는 그를 멸시와 억압 그리고 고난의 벽이라고 여겼는데 오릭스는 자신의 뿔로 사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두 짐승은 황야에서
물 온도를 조금 낮춰드릴까요? 뭐야? 더는 무리인가 봐. 꺼져. 저더러 꺼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좋을 대로. 그럼 주제 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추태가 따로 없네. 주제 넘게 크렘노스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의 최후지. 내 말은 너희의 사소한 장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다는 거야. 살기에 놀라 쓰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히 밖까지 호송할게. 이건 불공평해. 네가 나보다 옷을 얇게 입었잖아. 완전 무장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도전장을 내민 건 저 녀석이니까.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도망이란 단어는 없어. 자,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용사들. 불을 쫓는 여정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니까. 그래도 두 사람 덕분에 울적했던 분위기가 풀렸어.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마모리얼 천궁이 모처럼 이렇게 조용하니 하려던 일이나 하자. 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텅 빈 목욕탕은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저도 피로를 풀 겸 온 거니까 서양하지 않을게요. 그럼 가장 큰 탕으로 가자. 어디 보자. 물 온도가 딱 좋네요. 목욕탕을 독차지한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그런데 트리비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린 안 들어갈게. 지금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야누스의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줘. 티야, 우리에 대한 게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왠지 화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말 못할 일도 아닌걸. 사실 먼 옛날엔 우리도 라이아처럼 성숙한 어른이었어.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야누스의 직책을 넘겨받아 통로의 힘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영혼이 분열된 거야. 100개의 문을 열 때마다 분열로 인한 영향은 점점 심해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점점 갓난아이로 퇴행하게 되지. 그 끝이 어떨지는 우리도 몰라.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변한 이유야. 그럼 전에 니카도르와 대결할 때 오크마 상공에 열렸던 거대한 100개의 문도 어쩔 수 없었지. 불을 쫓는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니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뉴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연구 과제가 영혼이니 영혼의 소모든 이미 흩어진 영혼을 만회할 방법이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명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부정이라니. 역시 안악사의 제자답네. 좋은 소식 기대할게, 히아킨.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추리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강렬한 반응이 또 느껴졌어. 트리엔인가? 아니, 이번엔 트리엔이 아니라 트리논이야. 트리논이 위험해.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은 내가 이겼어. 일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놓고 승패를 따진다고. 너도 참.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이크스. 하이? 무슨 뜻이야? 고향에서 쓰던 말? 하이에나. 널 깡말은 하이에나에 비유한 거야. 참고로 네 악센트는 완전히 틀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는데도 네가 크렘노스의 고어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네. 나도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읽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고어로 글을 쓰는 건. 글을 쓸 줄도 알아? 넌 정말 뇌를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농담이야. 하긴 넌 어렸을 때 고향을 멀리 떠나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시지 구세주. 처음 통성명할 때를 제외하면 너도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 엘리사의 에데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일 뿐인걸.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건 꿈속, 그리고 또 천벌의 창에 시련해서 뿐이지. 역시 그랬군. 그래, 난 불타는 엘리사의 에데스를 봤어. 내 가족, 친구, 동족 모두 불길 속에 쓰러져 있었지. 하늘에는 반쪽짜리 핏빛 태양이 걸려 있었고, 그날처럼 범인은 내 앞에서 키레네를 죽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놈을 제대로 봤어. 검은 망토와 괴상한 가면,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서진 대검. 키레네를 죽였어. 시련 속에서 난 놈과 맞붙었어. 그날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졌지만 여전히 놈을 꺾을 수 없었지. 넌 증오의 눈이 멀어. 하마터면 시련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맞아. 그래서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마이데이모스. 드디어 예절을 좀 갖추는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그럼 넌 그 시련 속에서 뭘 봤어? 네 두려움은 대체 뭐지? 우선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어. 너희 사전에 뭐가 적혀 있기는 해? 내가 시련 속에서 본 건 오크마, 그리고 옛 전우들이었어. 헤파이스티온, 페르디카스, 레오니우스, 톨레미, 그리고 페우케스타. 내가 저승의 바다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들은 날 호위했지. 고향에서 추방됐을 때 그들은 나와 생사를 함께했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지만 그리운 세월이기도 하지.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꿀 음료를 실컷 마시며 마음껏 노래했어. 엠포리어스의 들바람에선 쇳내가 났지. 헤파이스티오는 꿀 음료에 양유를 넣는 날 보며 붉은 핏빛이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됐다고 놀렸어. 몸집은 작고 말랐지만 전장에선 누구보다 매섭게 적을 쓸어버리던 녀석이었지. 페르디카스는 약 제조에 능했는데 괴상한 요법만 고집하곤 했어. 달리기를 잘하는 레오니우스는 가장 든든한 메신저였고 책벌레인 톨레미는 크렘노스를 떠날 때 대도서관에서 고서 여러 권을 챙겼어. 어차피 우리 가문 소유라 반납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페우케스타는 말수는 적었지만 연주 실력 하나는 끝내줬어. 다섯 이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크렘노스 고군이 오크마와 연합하기 전에 모두 전사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난 건 페르디카스였어. 두 번째 경작의 달 라도닌이 쏜 독화살에 배를 맞고 죽었지. 그의 처방은 모두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 마이데이모스, 슬퍼하지 마. 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숙적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니. 레오니우스는 5번째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니아의 눈보라는 3달 동안 이어졌는데 눈보라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적이 습격해왔지. 아이도니아라면 카스토리스가 예전에 살던 도시잖아. 그래, 그 광신도들 말이야. 크렘노스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명예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자들이지. 그들은 끝없는 늪에서 끈질기게 쫓아왔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레오니우스는 2다리를 잘리고 말았어. 그는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지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지. 잘된 일이잖아, 마이테이모스. 이제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저승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후 20번째 점을 역해 우리 마침내 아이도니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창주의 화해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성 안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반군이 매복해 있었고 톨레미와 그의 기병대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전멸했지. 불에 타 무너진 오벨리스크 숲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마이데이모스,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 톨레미를 무너뜨린 건 간사한 계략이 아닌 엠포리어스 역사의 무게라고. 다음은 페오케스타였어. 아니오누스 성에서 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랫소리로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했지. 분노한 적군은 우리 크렘노스 군과 도시 전체를 불태웠고 그의 유언은 화염에 갈라진 작은 흙판에만 남았어. 왕관했어, 마이테이모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신뢰하던 헤파이스티온. 나와 함께 모든 일이 끝나는 걸 지켜보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겨루기 첫날 밤 고질병이 재발했어. 그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땐 마지막 숨결만 붙어있는 상태였지. 크렘노스인이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더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간 웃음거리가 될 거야. 헤파이스티온, 내 친구야. 의사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 그럴 필요 없어. 페르티카스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운명을 막아주지 못할 테니까. 네 운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왕 마이데이모스, 울지 마. 눈물은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참 무거운 시련이네. 네가 왜 불사를 결함, 심지어는 저주로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 선왕께선 전생의 죄업을 끊어내기 위해 날 저승의 바다로 던지셨지만 그게 도리어 날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그에게 운명의 복수를 하게 만들었지. 그가 죽은 후 난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크렘노스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지. 크라테로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크렘노스 고군을 오크마에 남게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들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분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네가 니카도르를 넘겨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족을 거룩한 도시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에 그 5명은 책봉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영광을 알 수 없겠지. 꽤나 복잡한 처지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대대장공이라던가. 칼토너스의 종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면 네 스승님인 크라테로스에게. 카네리아! 트리비 선생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서 도와!
크라테우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마이데이모스, 먼저 약점을 드러낸 쪽이 나일 줄은 몰랐군. 아글라이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남자는 자신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데려가 달라며 트리논을 무력으로 협박했어. 그러곤 무모하게 천벌의 창 실현에 뛰어들었지.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저 말이 사실인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네. 자네의 망설임이 날 절망스럽게 했으니까. 왕이 되는 숙명을 피하고 싶다면 도망치게. 언젠가는 분쟁의 빈자리를 메우고 일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나타날 테니. 스승님,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신 겁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런 무모함과 충동심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요. 크라테로스, 정말 당신에게 실현에 손을 대고 신탁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황금의 후예가 짊어진 사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크렘노스인이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아글라이아. 그들의 눈에 자네는 위선자이자 야심가라네. 창세의 신탁과 불을 쫓는 여정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자네의 핑계일 뿐이지.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뱉고 계신 건지 알긴 합니까? 이 여자 편에 서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지난 1000년간 이 여자와 이들이 내세운 신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지. 저들이 말하는 창세가 정말 존재한다 한들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크렘노스족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말은 다 끝났나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의 협정에 따라 전 의회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창세의 소용돌이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크라테로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고하죠. 라이아, 잠깐만. 우리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크라테로스는 폭력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그의 초조함은 동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 부탁할게, 아글라이아. 우선 우리의 생각을 들어봐줘. 말해봐. 미안해, 크라테로스. 예언의 조각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신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의 비난은 가혹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당신과 크렘노스족의 신뢰를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근원을 직접 보여주는 거겠지. 그 실체조차 없는 걸 어찌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긴 이미 들었겠지. 모종의 이유로 그녀는 오로닉스와 연결돼 과거의 광경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볼게. 내일 운명의 심연 야누소폴리스의 신전에서 당신에게 그 오래된 기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공평한 제안 같군.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그 전까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죠. 타협은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게 반신. 스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미안하군, 마이데이모스.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와 일족은 크렘노스를 부흥시킬 기회만 기다렸네. 우린 모든 희망을 자네에게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지. 귀양에 대한 집념은 우리 일족의 병폐가 됐어요. 당신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모르다니. 자네는 깨어있기 때문에 외로운 걸세. 똑똑한 사람은 세속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그때 자네가 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용맹한 투사로군. 나약한 오크마인 중에 이런 호걸이 있다니. 승자의 의무를 다해 이름을 밝히거라, 전사여. 그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노라. 명예라는 단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 크렘너스 고군의 수장 마이데이모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네 녀석이었군. 혐오스러운 짐승. 정말 죽음을 거부한 것이냐? 예언대로 짐의 크렘노스 왕조가 네 손에 막을 내리게 되겠구나. 거부요? 틀렸습니다. 죽음이 절 두려워한 겁니다. 덕분에 전 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죠. 반대로 아버지는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죠. 저승의 바다에 절 버린 것도, 티탄은 노예처럼 부려 성체를 모독하려 한 것도 전부 당신입니다. 하이크스, 나약한 왕이시여! 비겁한 하이에나도 당신보단 훨씬 고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운명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왔죠. 그럼 검을 휘둘러라. 내 왕관을 가져가 서랑의 피를 왕관 삼아 쓰고 모든 걸 이어받아 누구나 인정하는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되거라. 아니요, 왕관 따위 필요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크렘노스의 왕에게 단 하나의 숙명만 있다면 그 왕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동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지만 크렘노스의 성벽은 나와 함께 무너지지 않아. 아들아, 정말 네가 운명의 소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자, 내 숨통을 끊거라.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아 쓰게 될 운명이니. 크라테로스, 그 녀석이 대대장공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칼토너스를 만나러 가볼까. 그간 별일 없었나, 대대장공? 왔군, 크렘노스의 왕. 예감이 들었어. 자네가 올 거라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관한 일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군. 아주 많아. 의문. 그 전에 밖에 이걸. 이건 크렘노스 왕의 인장 반지. 네 어머니의 것 재주조하고 복구했네. 내가. 어머니께서 분명 그걸 저승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래 걸렸지. 건져내느라 운이 좋았어. 우리 저승의 바다에서 작은 각인 반지 하나를 건져내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됐네. 감사는 날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가지고 온 의문을 말해보게. 이제 그동안 줄곧 부정해왔던 운명이 결국 날 찾아왔어. 난 마땅히 본증의 권능을 넘겨받아야 해. 그럼 황금의 후예, 원로원, 크렘노스족, 시를 쓰는 음유 시인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테니까. 뭘 망설이는가? 그럼 왜 주저하는 거지? 젊은 왕. 내 동족 때문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양에 대한 갈망은 모든 크렘노스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들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백성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만 전통을 들어봤을 테지만 그날이 되면 분쟁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곁에서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지.
좋은 일이 아니군. 자네가 볼 땐 지난 1000년간 크렘노스인은 피비린내 나는 윤회 속에서 살았어. 복수, 전쟁, 번영, 몰락.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저승의 강으로 흘러들어갔지.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무의미한 희생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토템이 되어 동족을 이끌고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역시 평범한 크렘노스인이 아니군. 자네는